안녕하십니까. 황혼 이야기입니다. 요즘 제가 주위 시니어 분들을 만나 뵙다 보면 꼭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보게 TV 보니까 2026년에 기초연금 그거 없어진다는데 정말인가? 나는 내년부터 받을 순서인데 그럼 한 푼도 못 받는 건가? 이런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자, 오늘 제가 그 폐지설의 진실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에 기초연금 제도가 나라에서 갑자기 폐지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잘못 알려진 헛소문, 즉 가짜뉴스입니다. 기초연금은 법으로 정해진 시니어분들의 권리입니다. 고령화로 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이 제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 폐지라는 말에 이렇게 가슴이 철렁할까요? 1년에 400만 원이 넘는 돈, 10년이면 4천만 원인데 이 돈이 내 노후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 또래분들은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라에서 제도를 폐지하는 것보다 더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당연히 받는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는 이유로 나만 못 받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에게만 일어난 개인적인 연금 폐지나 다름없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나도 모르는 폐지가 왜 일어나는지, 그 까다로운 기준은 무엇이고 어떤 분들이 억울하게 탈락했는지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나라에서 정한 기준부터 아셔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내 연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소득 한도는 혼자 사시는 분은 월 소득 인정액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작년 2024년 213만 원에서 15만 원이나 올랐으니 작년에 아깝게 탈락한 분들도 올해 기준이 올랐으니 꼭 다시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또 상향될 수 있으니 구독하시고 바뀌는 정보 꼭 확인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다들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나는 일 안 하니까 소득이 0원인데 당연히 받는 거 아닌가?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은 우리가 생각하는 월급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강제로 소득으로 바꾸어 계산한 것을 더합니다. 이게 바로 그 무서운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입니다. 소득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내 통장에 예금이 1억 원 있다고 해보죠. 정부는 이걸 그냥 묶인 돈으로 보지 않습니다. 먼저 기본 생활비 2천만 원은 빼줍니다. 그럼 8천만 원이 남죠? 여기에 1년에 4%를 소득으로 봅니다. 8천만 원에 4%면 1년에 320만 원. 이걸 12달로 나누면 월 26만 6천 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1억 원에서 나오는 진짜 이자도 소득으로 봅니다. 요즘 이자 3%라 치면 1년에 300만 원, 한 달에 25만 원이죠. 결국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나는 일 안 하고 통장에 1억 원만 넣어뒀을 뿐인데 나라에서는 당신은 월 50만 원 넘게 버는 사람이라고 계산한다는 겁니다. 집도 재산이고 차도 재산이고 전세 보증금도 재산입니다. 이걸 다 이런 식으로 소득으로 바꾸어 더하니 228만 원이 금방 넘어가는 겁니다. 물론 아직 일터에서 땀 흘리시는 분들께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이 빼줍니다. 기본으로 110만 원을 먼저 빼주고 남은 돈에서 또 30%를 추가로 빼줍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 원을 버신다면 110만 원 빼고 90만 원이 남죠? 여기서 30%인 27만 원을 또 빼줍니다. 그럼 실제 소득은 63만 원으로만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 나 일한다고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 무서운 소득 인정의 계산법을 모르고 있다가 억울하게 연금이 폐지된 분들의 사연을 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에 혼자 사시는 김영숙 씨의 사연입니다. 남편 먼저 보내시고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오셨죠. 드디어 만 65세가 되셔서 설레는 마음으로 주민센터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의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지셨다고 합니다. 김영숙 어르신, 죄송하지만 통장에 4억 5천만 원 정도가 있으시네요. 이게 소득으로 계산되면 기준을 초과하셔서 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김영숙 씨는 너무 놀라서 손사래를 치셨죠. 아이고, 그건 내 돈이 아니에요. 이번에 아들이 집 옮기는데 전세 보증금을 잠깐 내 통장에 맡겨둔 거라오.
하지만 제도는 냉정했습니다. 이 4억 5천만 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소득 인정액 계산법에 따라 어마어마한 월 소득으로 잡혀버린 겁니다. 누구 돈이든 상관없이 통장 명의자 기준으로 말입니다. 결국 김영숙 씨는 단지 그 통장 하나 때문에 매달 34만 원, 1년에 400만 원이 넘는 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셨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죠. 두 번째는 이철호 씨의 사연입니다. 이철호 씨는 40대부터 노후를 대비해서 20년짜리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부으셨죠. 그렇게 이자까지 합쳐 8천만 원 정도의 목돈이 되었습니다. 이걸로 아내랑 여행도 가고 생활비에 보탰어야지 하는 마음에 그렇게 뿌듯하실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만 65세가 되셔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또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철호님, 최근에 통장으로 8천만 원이 들어온 게 확인되네요. 이 보험 만기금도 금융재산으로 잡혀서 소득기준 228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이철호 씨는 믿을 수가 없었죠. 아니, 그건 내가 평생 노후 쓰려고 모은 돈이요. 그걸 왜 지금 당장 소득으로 잡는단 말이요. 하지만 답변은 같았습니다. 일시금으로 통장에 들어온 돈은 그게 보험금이든 예금이든 모두 금융재산으로 보고 아까 그 계산법대로 소득으로 환산한다는 겁니다. 이철호 씨는 폐지 소문만 걱정했지 정작 내가 20년간 모은 내 돈이 내 연금을 가로막을 줄은 꿈에도 모르셨던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박정자 씨 부부의 사연입니다. 10년 넘게 타던 낡은 차가 자꾸 말썽을 부려서 부부가 큰맘 먹고 새 차로 바꾸셨습니다. 요즘은 하이브리드가 연비도 좋고 조용하다더라 해서 4,200만 원짜리 새 차를 구입하셨죠. 두 분 다 기초연금을 잘 받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몇 달 뒤 통장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두 분 합쳐 50만 원 넘게 들어오던 기초연금이 반토막이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민센터에 전화해 보니 그 이유가 바로 새로 산 차 때문이었습니다. 이것도 재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계산법 중 하나입니다.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이 넘어가면 고급차로 분류해서 그 차값을 전부 소득으로 계산해 버립니다. 단돈 200만 원 초과했을 뿐인데 그 때문에 부부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364만 8천 원을 훌쩍 넘어버렸고 결국 연금이 절반으로 깎이게 된 겁니다. 박정자 씨 부부는 폐지는커녕 연금이 오른다는 소식만 기다렸는데 10년 만에 바꾼 차 한 대 때문에 이런 일을 겪을 줄은 상상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나라에서 폐지를 안 해도 이렇게 탈락하는 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공감이 되시나요? 지금부터는 내 연금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폐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들이 신청 전후로 꼭 점검해야 할 10가지 사항을 차분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65세 생일이 속한 달 1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일이 지나고 신청하시는데 3월 15일이 생일이시면 3월 1일부터 신청하셔야 3월분을 다 받습니다. 4월에 신청하면 3월분 34만 원은 영영 못 받습니다. 소급이 안 돼요. 둘째, 예금 적금 만기일입니다. 아까 이철호 씨처럼 하필 신청하는 달에 목돈이 들어오지 않도록 만기를 연장하거나 조절하셔야 합니다. 셋째, 잊어버린 휴면 통장입니다. 20년 전 만든 새마을금고 신협 통장에 남아있는 몇백만 원. 정부는 이걸 다 찾아내서 합산합니다. 넷째, 자녀 차 명의 문제입니다. 혹시 자녀가 타는 차인데 보험 때문에 명의만 우리 이름으로 해둔 건 없으신가요? 그것도 재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시골에 있는 조상 땅입니다. 쓸모없는 땅이라고 그냥 뒀는데 공시지가가 합산돼서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섯째, 부부 재산을 한쪽으로 몰아두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부부 재산을 100% 합쳐서 봅니다. 누구 명의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대출 상환입니다. 기초연금은 재산에서 빚 대출을 빼고 계산합니다. 그런데 65세 됐다고 대출을 덜컥 다 갚아버리면 빚은 0원이 되고 순재산만 늘어나서 오히려 탈락하실 수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덟째, 깜빡 잊은 주식 계좌나 펀드입니다. 은행 통장만 생각하시다가 10년 전 넣어둔 펀드 때문에 탈락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홉째, 안 쓰는 회원권입니다. 지금은 가지도 않는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도 다 재산입니다. 마지막 10번째,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지레짐작으로 신청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재산 있어도 차 있어도 일하고 계셔도 기준이 생각보다 넉넉합니다. 아까 일하시는 분들 공제 많이 해준다고 말씀드렸죠? 안 될지는 신청해 봐야 합니다. 신청조차 안 하는 것이야말로 내 연금을 내 손으로 폐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비록 이렇게 따지는 것이 깐깐하고 속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그동안 부부가 함께 받는다고 연금을 20%씩 깎던 부부 감액제도 참 불합리했죠. 아니, 같이 산다고 병원비가 반으로 줍니까? 밥값이 반으로 줄어요? 이런 원망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34만 원씩 받아야 할 것을 20% 깎여서 각각 27만 2천 원씩, 부부 합쳐 54만 4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에서 이 제도를 없애기 위해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27년부터는 소득 하위 부부들부터 감액폭을 절반으로 줄이고 2030년이 되면 모든 부부에게 이 감액제도가 완전히 폐지될 전망입니다. 아직 법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목소리가 모여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희소식입니다. 사실 기초연금 34만 원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빠듯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외에 우리들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노후자금 3종 세트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 실버론입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전세 보증금이 모자랄 때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미안하죠. 이때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이자가 신용카드 대출의 10분의 1 수준 연 2%대우로 아주 쌉니다. 급할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메모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 1355번입니다. 1355번입니다. 두 번째는 주택연금입니다. 나는 집 한 채가 전 재산인데 매달 쓸 현금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만 55세 이상 12억 원 이하 1주택이면 됩니다. 자식들에게 의지 안 하고 내 집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건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전화번호 1688-8114번입니다. 1688-8114번. 세 번째는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아직 건강한데 용돈벌이라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좋습니다. 학교 앞 안전지킴이나 공원 관리, 실버 카페 같은 일들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 사업으로 버는 돈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은 특히 공익형 일자리의 경우 아까 그 무서운 소득 인정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기초연금 34만 원은 그대로 다 받고 일자리 수입 30만 원을 추가로 더 받는 겁니다. 게다가 내년 2026년부터는 이 노인 일자리가 100만 개 이상으로 훨씬 더 늘어나고 공익형 일자리 수당도 월 2만 원 정도 더 오른다고 하니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건강도 챙기고 사람도 만나고 용돈도 버니 이보다 좋을 수 없죠.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딱 하나 꼽으라면 이것입니다. 우선 나는 안 될 거야, 못 받을 거야 하는 생각부터 접어주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과나 국민연금공단 꼭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을 해보십시오. 내 재산이 얼마고 차가 어떻고 보험이 뭐가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담당 직원분들이 자기 일처럼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게 그분들의 일입니다.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기초연금 폐지 소문은 가짜지만 통장 관리, 보험 만기, 4천만 원 넘는 차 때문에 나도 모르게 탈락하는 것은 진짜입니다. 둘째, 2025년 기준은 단독 228만 원, 부부 364만 8천 원이지만 재산 계산법이 복잡하니 절대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셋째, 부부감액 폐지도 추진되고 있고 실버론 1355번, 주택연금 1688-8114번, 그리고 내년에 더 확대되는 노인 일자리처럼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많습니다. 넷째,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 바로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우리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황혼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